천하의 모든 무술이 비롯됐다는 중국 소림사. 달마대사의 수행에서 시작돼 난세의 중국을 구한 소림권법은 영화나 무협지에만 나오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은 바뀌고 영웅도 사라졌지만 소림사에는 지금도 그 문파를 자처하며 스승을 찾아오는 제자들이 있다. 이소룡이나 이연걸 같은 현대의 영웅을 꿈꾸며 무예를 연마하는 소림 제자들. 멀리 한국에서 온 세환이와 혜란이 남매도 무림의 고수가 되어 천하를 얻고자 하는 야무진 꿈을 안고 드넓은 중국 땅을 밟았다. 소림사를 정점으로 크고 작은 무술학교 80여 개가 들어선 허난성 넝펑시. 어퍼무술원도 그중 하나다. 7,00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깨어나는 아침, 운동장은 거대한 세면장으로 변한다. 무술만 겨뤄야 하는 게 아니라 세수물 경쟁까지 해야 하는 곳. 외국인 학생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보모가 벌써 몇 번째 부르는데도 꼼짝 않는 혜란이 몸은 천근만근 눈꺼풀도 무겁다. 你为什么这么困啊？睡觉。睡觉不训练了，不上课了，是吧？起来，让我把你房间打扫一下。 새벽 운동을 하고 들어와서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그만 골아 떨어진 모양이다. 억지로 일어난 혜란이의 발 뒤꿈치엔 무거운 잠이 매달려 있다. 한 발 더 늦게 나온 세환이 그런데 물통이 바닥났다. 물이 없어요. 어제 저녁에 애들이 다 썼나 봐요.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물 떨어질 때가 있어? 자주 떨어져요. 물 사정이 나쁜 탓이다. 혜란이도 보모가 퇴근하지 않았더라면 양치질조차 못할 뻔했다. 불난 호떡집이 이럴까? 세수를 못해도 밥을 건너뛰는 아이들은 없다. 현지인들은 대개 한두 가지 반찬을 곁들여 단출한 식사를 한다. 그 시간 바로 옆 식당에서도 혜란이네가 막 아침 식사를 시작했다. 빨리 드시는 게 좋으실 텐데. 빨리 없어져요 이게 음식이. 두부와 채소를 볶은 음식이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이런 날엔 식욕도 솟는다. 대접 한가득 밥을 푸는 혜란이. 나 간다. 못 먹는 게 없는 중국이라지만 외국인에게는 그림의 떡이 더 많다. 다소곳하게 누워있는 닭머리. 세환이가 짓궂게 친구에게 권한다. 장난칠 만큼 여유가 생겼지만 처음엔 음식 고생이 심했다. 옛날에는 밥 한 그릇도 못 먹었어요. 한 그릇도 먹고 방에 가서 군것질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밥 한두 그릇씩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운동할 때 힘이 없어가지고. 새벽부터 밤까지 운동 또 운동이다. 그 체력 소모를 이겨내자면 밥심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다. 오전 수업이 시작되자 운동장이 활기를 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갖추고 있는 이 무술원은 전국의 성에서 무술을 배우러 유학 올 만큼 소림사 근처에서는 규모가 크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외국인도 적지 않아서 학교는 따로 반을 하나 만들었다. 외국인 반 담당은 자초한 선생님.
멀튼의 어설픈 권법에 직접 시범을 보여준다. 연습을 더하라는 뜻이다. 다음은 세환이 차례. 자로 잰 것처럼 움직이는 오빠를 혜란이가 부러운 듯 바라보고 있다. 창과 칼에서 반에서 제일 뛰어난 세환이는 혜란이의 자랑이자 경쟁 상대이기도 하다. 수업은 각자 택한 종목을 반복 연습하면서 틀린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방식이다. 혜란이는 체인을 택했다. 아홉 개의 고리로 연결된 체인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일은 아직 혜란이 힘에 부친다. 아니나 다를까 선생님이 혜란이를 부른다. 지적을 당하고 기가 죽은 혜란이에게 세환이가 요령을 가르쳐준다. 말처럼 쉬우면 누군들 못할까. 무술에서 거저 얻는 건 없다. 자신을 뛰어넘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래서 무술을 선과 같다고 하는 모양이다. 그날 오후 운동장이 술렁댄다. 중국 관영방송 CCTV에서 학생들을 촬영하러 온 것이다. 이런 좋은 구경을 놓칠 순 없다. 무지막지한 벽돌이 등장한 걸로 봐서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긴장되는 순간이다. 무술 시범을 보인 학생들은 이 학교 공연단 소속이다. 중국 애들 중에서는 30개 반이 있으면 거기 그 반에서 자기 반에서 제일 잘해도 못 들어가요. 되게 어려워요, 들어가기. 세환이도 저기가 목표야? 네. 근데 아직은. 원래 저 반을 들어가기가 싫어요. 왜? 머리도 깎아야 되고 막 저런 것도 해야 되잖아요. 무술 실력을 인정받아 공연단에 뽑히면 공연 무대인 연무청에서 훈련을 받는다. 주황색 도복의 공연단은 세환이에게는 경탄과 부러움의 대상. 부드러우면서도 절도 있는 몸놀림. 세환이가 눈을 떼지 못한다. 마음이 느슨해지거나 자극이 필요할 때면 세환이는 이곳을 찾아온다. 결란한 동작을 보고 있으면 마음속 목표가 선명해지는 까닭이다. 다음 날 수업을 마치면서 자추한 선생은 세환이와 혜란이를 따로 불렀다. 别上你到这边直接上，然后我下去给他们说一下，然后把他节目给插到一个中间，插到一个节目中间。行，等那天晚上穿好看一点啊，好了就给自己打扮。 언제? 7월 1일 날. 그때 하라고? 네, 밤에. 자추한 선생은 곧 있을 학교 행사에서 혜란이가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한다.
还有问题没了？嗯，加油啊！你到时候穿漂亮一点，你别到时候穿这个事儿，穿你最漂亮的衣服啊，戴着墨镜。 집에서 맨날 가수 되고 싶다고 노래 연습하고 그래. 공연 날짜는 며칠 남지 않았다. 세환이에게는 혜란이 노래 연습을 시키는 임무가 주어졌다. 미루던 노래 연습을 시작하는 혜란이. 체인 대신에 모자를 집어든 혜란이. 어떤 게 더 예뻐요? 옆으로 쓰는 게 예쁘네. 이거요? 안 들어가요. 모자는 썼지만 7,000명 앞에서 노래할 생각을 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겨우 시작했는데 같은 반 소피아가 구경을 왔다. 청중의 등장에 혜란이가 긴장한다. Good. Don't see, please. Very cool, huh? You feel nervous? Huh? You feel nervous. Not really much. 사실대로 말하기는 자존심이 좀 상한다. Really? 소피아와 무대 의상을 고르기로 했다. 청바지는 결정했는데 위도시 문제다. Do I show? You want to wear cool, pretty, cute, sweet? I don't know. Come on, just say it. Cool. Cool. 쑥스러워하는 혜란이와 달리 소피아는 정말 스타일리스트라도 된 듯 진지하다. Do I show? No, it's pink and white stripes. Oh no, that looks very fast, lady. You want to look skinny, right? Right. What is this? No, this way. 옷장을 다 뒤집어 고른 건 갈색 티셔츠. Not so good with brown, Kristen. Okay, try this one. 크리스티는 혜란이의 영어식 이름이다. Yeah, exactly. This one. And then you wear it. 둘 다 옷 고르는데 더 신이 났다. 어쩔 수 없는 여자애들이다. 드디어 완벽한 코디가 끝났다. 무대 의상도 골랐으니 이제 노래 연습을 할 차례다. Just come along. 나를 믿어줘. 한 걸음. 춤으로 분위기를 띄우는 소피아. 아무래도 소피아를 백댄서로 모셔야 할 것 같다. 리듬에 맞춰서 나와 눈을 마주고 Darling my darling. 더위가 수그러든 밤, 자추한 선생님이 수업 장소를 바꿔 학생들을 운동장에 집합시켰다. 我送你，转身，提，手直接往下送啊。好了，练着练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열심히 자세를 취해보는 세환이와 혜란이. 권법을 익힐 때는 동작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가며 몸으로 옮겨야 한다. 원래 집중이 잘 되는 저녁 시간이지만 오늘 저녁 혜란이는 운동에 푹 빠졌다. 쿵푸는 힘과 유연성의 조화에 절도가 더해진 것이 특징. 온몸을 감각기관처럼 예민하게 단련시켜야 한다. 1, 2, 3, 手，站住。1, 2。 배운 대로 하는데도 잘 안 되는 게 있다. 이거를 맨날 너무 높이 해갖고 쌤한테 혼나고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접히지 못해가지고 혼나요. 2년째 무술에 정진하고 있는 세환이의 실력은 수준급. 하지만 동작이 많은 권법은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다. 勾起来，勾起来，又是这样，这是那这样勾着，勾起来勾进去。 이번에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多自然，对不对？你做这个时候，看，那后手勾起来，这，手，对，下面，手伸直，不要往上下尖。 온 정신을 모아 권법 동작을 고수하는 세환이.
그러나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다. 오늘은 특히 샨크베이가 자꾸 신경이 쓰인다. 대만에서 온 샨크베이는 세환이의 경쟁자.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연습한 걸 보니 기분이 더 가라앉는다. 오늘 별로 힘이 없어요. 지금 이럴 때가 제일 운동하기 싫을 때 그냥 운동하지 말고 공부나 할까 그런 생각할 때. 저녁 수업이 끝난 시간, 어둠 속에서 세환이가 홀로 연습을 한다. 저녁에 지적받은 대목을 반복해보는 세환이. 땀에 흠뻑 젖는데도 동작을 멈추지 않는다. 쉬지 않고 훈련하는 사이 세환이의 몸놀림이 가벼워졌다. 세환이와 혜란이가 부모님 품을 떠나 중국으로 무술 유학을 온 건 2년 전. 우연히 본 영화에서 무술에 매료돼 스스로 이 길을 선택했다. 한국에 무술학교를 세우는 것이 목표인 세환이와 무술 전문 배우가 꾸민 혜란이. 힘든 적응기를 거쳐야 했지만 지금은 이곳의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한국에서는요, 엄마가 강제로 때려가면서 이렇게 학원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그렇게 그랬는데요. 여기 와서는 스스로 자유롭게. 친구들과 다른 길을 택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신의 몫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세환이의 뜨거운 밤은 더 길어진다. 무더운 여름밤을 보내는 데는 영화만 한 게 없다.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는 영화를 보는 남매. 형님 어디가 좋아? 공룡? 무술하는 거. 장지가 더 잘하거든요. 소녀이 무술 더 잘해. 장지가 더 잘해. 아, 소녀이 더 무술 잘하지. 혜란이의 우세. 세환이도 그냥 물러서지 않는다. 그래도 장재는 여자고 성령 남자잖아. 여자가 남자가 어떻게 긁어줄 수 있어? 그래도 여자가 더 잘할 수 있잖아. 아니지. 작은 고추가 맵다. 말싸움이라면 밀리지 않는 혜란이. 좋아하는 장지에 대해서도 훤히 꿰고 있다. 발레는 몇 년 배웠는데 무술은 그렇게 많이 배운 건 아니래요. 그냥 조금 배워야지. 장수이가 네. 그럼 무술을 배운 혜란이는 나중에 장수이보다 더 잘하겠네. 몰라요. 그 대신 장수이는 다리가 안 구부러졌고 전 구부러졌잖아요.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져요. 근데 장수이는 이렇게 쭉 펴져 있잖아요. 돌아가면 더 불편하니까. 장재희 같은 무술 전문 배우가 되는 게 혜란이의 꿈이다. 그런데 운동을 하느라 자꾸만 다리가 휘는 게 아무래도 걱정인 모양이다. 기합 소리가 울리던 학교가 조용하다. 40도가 넘는 낮 1시부터 3시까지는 낮잠을 자는 오침 시간. 다들 지쳐 골아 떨어졌다. 오빠, 누나. 학교 가야지. 깨워도 꿈쩍 않는 세환이. 더 늦으면 지각이다. 누나. 나 학교 언제 가게? 몇 시에요? 3시. 세환이에겐 가장 힘든 시간이다. 선잠에서 깬 듯 얼굴에서 졸음이 가시지 않은 소피아. 교실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물먹은 솜마냥 무겁다. 늑장을 부리던 세환이가 교실로 급히 뛰어들어간다. 수업은 이미 시작된 뒤다.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하는 문화 수업 시간엔 일반 학교처럼 학과 공부를 한다. 한국이라면 중학교에 다녀야 할 세환이는 초등학교 과정부터 다시 배우고 있다. 중국어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학년 교실에 앉아 있어도 느긋하다. 그 시간 혜란이네 교실은 수업이 한창이다. 꽉 짜여진 시간표를 소화하기엔 어린 학생들이라 쏟아지는 졸음을 이기지 못한다. 꿀처럼 단 잠이다. 무술 전문 학교에서 중국어나 수학 같은 과목을 가르치는 것은 학과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뜻. 혜란이와 세환이가 이 학교를 택한 것도 그 이유가 컸다. 벌써 10분 넘게 같은 자세다. 무술하는 동안 생기는 2, 3초 사이에 숨 고르는 법을 훈련하는 취공 시간이다. 배는 당기고 고개는 정면을 향한 채 호흡을 가다듬는 게 여간 힘들지 않다. 다들 힘들어하지만 혜란이는 특히 더하다. 남들은 어쩌고 있나 곁눈질로 살피는데 然后眼睛闭起来，挺胸，挺你的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하는데 이대로 계속 앉아있기가 힘이 든다. 전부 간신히 버티고 있는 기색이다. 억지로 참는 혜란이. 하지만 얼굴은 벌써 비명을 지르는 것 같다. 풀어주는 대신 더욱 날카로운 눈길로 감시하는 자 선생. 자초한 선생의 눈초리가 매섭다. 어떻게 하려는 것일까? 혜란이가 가장 두려워하던 상황이 벌어졌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혼자 불려나와 벌을 서고 있자니 눈물이 솟구친다. 힘든 것보다 창피한 마음이 더 크다. 혜란이의 기마 자세가 위태로워졌다. 다시 자세를 고쳐 앉는 혜란이. 참으려고 애를 써도 소름이 복받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린다. 자, 擦的，自己擦。那个，记住啊，老板，回去吧。 혜란이에게는 2시간보다 긴 2분이었다. 자리로 돌아왔지만 한 번 터진 혜란이의 눈물샘은 쉽게 잦아들지 않는다. 가장 길고 힘든 수업. 혜란이는 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내내 동생을 지켜보기만 했던 세환이가 다가온다. 얘들아? 어? 너만 다리 아프냐? 다 다리 아파. 나도 지나 꼭대기 다리에
근데 철이 달래듯이 아픈 곳을 물어봐주는 오빠의 목소리에 참았던 소름이 다시 복받쳐 오르는 혜란이다. 길고 긴 수업이 끝이 났다. 그런데 자추한 선생이 나가려던 혜란이를 불러 세운다. 你眼睛都搁那儿动都不带动，你一会儿那个腿动动动，你动哪儿了？啊？哎，一会儿看看那边，一会儿看看这边，有啥好看的？要盯着马步，我没揍你就错了，太苦了。 선생님 말씀이 맞긴 하다. 하지만 혜란이에게도 이유는 있었다. 让你聪明了，他们已经走了，一直吵吵。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는 혜란이. 你要投入的话，你得听到他们说话，你都一心一意的去做成，还是不够认真。下次咱俩再认真一点，听到没？不漂亮，笑，看你咋笑了。嗯？你看你哭了，哎呀，哭红了，你自己绕，你自己。 벌을 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나 보다. 자추한 선생님이 혜란이를 다독거린다. 무섭기만 하던 선생님의 따뜻한 말이 혜란이의 마음을 얼마쯤 가볍게 한 것 같다. 오전 일과가 끝나고 모처럼 한가한 시간. 혜란이가 반가운 전화를 받고 있다. 한국에서 걸려온 아빠의 전화다. 아빠는 맨날 삼겹살만 먹네. 우리 어머니 맨날 전화하면 맨날 먹는다고 그러지. 운동할 때는 의젓하던 혜란이가 수학이 넘어 아빠 앞에서는 목소리부터 응석이 배어 있다. 엄마 뭐해? 엄마 살 뺀다면서. 멀리 중국에서 아빠의 점심과 엄마의 다이어트까지 챙기는 혜란이 살뜰하기 그지없는 딸이다. 아빠 나 있잖아. 나 한국말 못해줘서 잘 막 더듬더듬거려. 아빠 여기 올 때 막 지금 내 나이에 막 그 교과서 같은 거 좀 사와. 부녀의 통화는 중국과 한국을 넘나들며 시시콜콜한 안부까지 주고받은 다음에야 끝이 났다. 전화를 끊자마자 혜란이는 한국에서 가져온 책을 펼쳤다. 정말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다. 여러 나라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세계국어를 다 하니까 머릿속에서 헷갈려요, 너무. 중국 생활에 적응하려니 중국말을 써야 하고 외국인들과는 영어로 얘기해야 통한다. 덕분에 중국어와 영어 실력은 늘었지만 한국어를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어린 마음에도 걱정인 혜란이. 한국에서 태어난 세환이와 혜란이가 중국으로 무술 유학을 온 것은 2년 전. 세환이가 운동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무역 일을 하는 아버지의 권유 때문이었다. 외국 기업과 직접 상대하면서 한국 교육의 한계를 절감했던 아빠는 아이들에게 공부보다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워주고 싶었고 고민 끝에 중국행을 결정했다. 그때 세환이가 13살, 혜란이는 겨우 9살이었다. 수업이 없는 날 학교가 모처럼 손님들로 북적거린다.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을 면회온 가족들이다. 지켜보는 세환이 얼굴에 부러움이 가득하다. 한국의 엄마 아빠 생각이 간절해지는 것도 이런 때다. 혜란이를 생각하면 더 그렇다. 저는 뭐 남자니까 다 컸고 괜찮은데 혜란이가 좀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여기 와서
어쩔 때 보면 불쌍해. 엄마 아빠도 어렸을 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늘 티격태격해도 세환이에게 혜란이는 한창 엄마 아빠의 사랑이 필요한 나이에 세상 밖으로 나온, 그래서 더 애처로운 동생이다. 天天的需要你爱，我的心思有你在。I love you， 我只是要你，让我每天都精彩。天天把它挂嘴边，到底什么是真爱 ？I love you， 到底有几分说的比山更快？ 다시 훈련으로 채워진 일과가 시작됐다. 기본 동작의 단계가 점점 올라가면서 자초한 선생님의 목소리도 같이 높아진다. 我跟你说，那大半仨都没吃饭，知道吧？那都哪一回事了？啊？操！走吧，李江输了，努力。 쿵푸에서 민첩성은 필수다. 하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동시에 민첩하기란 쉽지 않다. 그동안 땀 흘린 보람이 있었던 것일까, 권법을 하는 세환이의 동작 하나하나에 부드러움과 함께 절도가 배어있다. 옆에서 훈련하던 중국 학생들의 시선이 갑자기 한 곳으로 쏠린다. 힙합 가수가 민요를 부르는 격이랄까, 서양인들은 무술보다 쿵푸의 정신적인 면에 더 관심을 갖는다. First time to defend myself, but after I discovered Kung Fu is much more than punch, kicks. It's the punch and kicks, the fight, the most small piece of Kung Fu. It's much more. It's a kind of life philosophy. It's a vegetarianism, no violence. We'll have other relationship with the world, with the naturals, with the animals, with other humans. 쿵푸에서는 무술이 도와 일치하며 완벽한 사람으로 단련해가는 과정이라고 여긴다. 쿵푸가 지금도 세계적인 무술로 인정받으며 이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정신 때문이리라. 아직 오전인데 햇볕이 벌써 따갑다. 잠시 운동을 멈추고 한숨을 돌리는 학생들. 땀을 흠뻑 흘린 다음에 누리는 휴식의 달콤함은 무엇에도 비할 수 없다. 옆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생긴다. You're very tired. Very, very. So. Okay. When you're tired, you miss your mom? No, that's not. 혜란이는 누구에게나 스스럼이 없다. 브라질에서 온 디에고는 그저 재미있는 오빠일 뿐이다. You like this? Yeah, they like. Let me see back. I never saw back. I never saw back. No, see again, other side. 라피는 스위스에서 온 프로그래머. 세환이와는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다. 권법 훈련을 마치고 각자 선택한 종목을 연습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것은 스스로 택한 길이기 때문일 것이다. 들어오자마자 세면대로 직행한 세환이. 보모가 뭐라고 해도 땀을 식히는 데는 이 방법이 최고다. 혜란이는 또 보모 곁에 붙어 있다. 가느다란 실이 모자며 양말이 되는 게 신기한 모양이다. 下谁来？这谁打的？打的呗。两个多，就不一样啊，打的。这么不一样啊？ 보모의 뜨개질 실력에 슬쩍 점수도 매긴다. 보모는 기숙사에서 지내며 청소와 빨래를 도와준다. 하지만 혜란이에게는 그 이상이다. 지금은 방학 때 한국에서 만나는 친구들보다 보모랑 노는 것을 더 편하게 여길 정도다. 한국에서는요, 오히려 그렇게 못 놀아요. 애들이 다 공부하니까.
나오고 뭐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놀아서 좋아? 네, 그 괜찮아요. 뭐 그렇게 어른들이랑 막 그러니까 친구같이 놀고 재밌어요. 혜란이는 보모방에서 오래 있지 못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외출 때문이다. 들어오자마자 짐부터 챙기는 혜란이. 목욕 가려고요. 목욕 채비를 하던 혜란이가 수건으로 샴푸를 여민다. 이거요, 갈 때 막 가방이 흔들리고 막 차 타면 막 이게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샴푸랑 린스가 다 흘러나와요. 그럼 이제 또 문제가 생기죠. 성격만큼 손끝도 야무지다. 시내에 나가려고 택시를 기다리는데 아이들을 알아보고 사설 택시가 다가온다. 흥정부터 해야 한다. 아야, 치워라면. 야, 써보자. 아니야, 내 들어갔어. 레오, 깎아달라고 조르는 아이들 성화에 망설이던 기사도 그만 넘어간다. 오늘 흥정은 성공이다. 사설 택시는 일반 택시보다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고 요금도 싼 편이라서 자주 이용한다. 목욕하러 온 곳은 시내에 있는 호텔이다. 여기에 있는 사우나로 온다는 말이었다. 학교 세면대에서 고양이 샤워라도 할 수 있었던 남자들보다 혜란이와 소피아가 더 기다린 샤워다. 호텔 사우나라고 하더니 겨우 샤워만 할 수 있는 간단한 시설이 전부다. 그래도 찬물 한 대야로 땀을 식히던 아이들은 물놀이라도 나온 듯 즐거워한다. 외출을 나온 덩펑시는 막 개발이 시작된 도시. 거리에는 현대와 과거의 모습이 뒤섞여 있다. 덩펑시 주민들 상당수가 소림사와 주변에 있는 무술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한다. 소림사의 의지에서 사는 무술 도시인 셈이다. 학교로 돌아가는 길. 차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7시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몇 시지? 정해진 귀가 시간을 훌쩍 넘겨버렸다. 7시 반이에요. 벌 받을 일이 걱정이다. 죽어요. 어떻게 죽어? 뭐 그냥 마부. 기마자세. 엄청 오래 하는 거예요. 아. 자초한 선생의 얼굴이 스쳐간다. 시원하게 뚫린 도로가 하필 이런 때 막힌다. 학교가 보이기 시작하자 마음이 더 급해지는 아이들. 정상 참작이라도 받으려면 성의를 보여야 한다. 기마자세의 두려움을 아는 혜란이는 필사적으로 뛴다. 보모방으로 들어가는 일행. 그런데 자초한 선생이 보이질 않는다. 덕분에 다른 선생님으로부터 규칙을 어기지 말라는 간단한 주의만 받고 넘어가게 됐다. 네, 오늘 한 30분 늦었는데 선생님이 김나우 선생님이 밖에 나가셔서 안 계셔서 모르셔서 혼 안 났어요. 저야 너무 기쁘죠.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네요. 살아서 너무 기뻐요. 벌받을 걱정에 잔뜩 흐려졌던 혜란이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다음 날 오침 시간. 잠을 청하러 들어갔던 혜란이가 세환이를 급하게 찾고 있다. 오빠 핸드폰 잊어버렸어?
몰라. 어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큰일이다. 어떡해. 그거 어떻게 하게? 오늘 선생님 한번 가서 찾아보게. 어떻게 찾게? 내가 그 뭐지? 택시 아저씨 아니까 한번 찾아보게 그냥. 급한 일이 생기면 한국으로 전화하라며 아빠가 사주고 가신 휴대전화였다. 그걸 잃어버리다니 혜란이는 화가 치민다. 이거 갖고 나중에 이거 넣었어. 오빠가 휴대전화를 독차지하다시피 해서 혜란이는 친구 것을 빌려왔지만 그동안 쓰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 핸드폰도 충전도 돈이 없어서 충전도 못 해갖고 아빠한테 전화도 못 해요. 오빠가 생활비를 다 써버리는 통에 그렇게 된 것이다. 오빠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기운이 빠지는 혜란이다. 그날 밤 운동장에서는 외국인 반 학생들이 피지땀을 흘리고 있다. 혼자서 체인 연습을 하는 혜란이. 휴대전화에 후유증인지 기운이 없어 보인다. 부드러운가 하면 어느새 민첩한 손놀림. 세환이가 좋아하는 칼이다. 어둠을 가르는 세환이의 칼끝이 날카롭다. 빠르고 정교한 동작을 쉴 새 없이 반복하다 결국 나가떨어지고 마는 세환이. 그래도 기분은 좋은 눈치다.你练得慢一点好不好啊？有电视台不那平面我去。 자 선생도 오늘은 흡족해 한다. 这地和眼睛不一样，这全是沙子，让人练时间小心一点，视野光。 다행히 가벼운 타박상이다. 오늘처럼 몸이 뜻대로 움직여준다면 세상에 못 이룰 일이 없을 것 같다. 만족감도 평소 잊고 지내던 목표의식도 분명해진다. 엄청 기분이 좋아요. 땀 흘리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천은 저기 아까 저기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팀에 들어갔다가 한국에 가서 학교를 한 개 딱 제 학교를 이렇게 딱 한 개 차리는 게 제 목표예요. 멀리 보고 분명한 목표를 세워놓은 세환이.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가장 가까운 목표는 10월에 정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술 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이다. 혜란이도 체인 종목으로 출전해 볼 생각이다. 그때까지 동작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될 것이다. 깊어가는 어둠 속에 남매의 꿈도 익어간다. 학교 행사가 있는 날, 학교 곳곳이 공연 준비로 분주하다. 의상만 보아서는 무엇을 할지 짐작할 수 없지만 분위기만큼은 확실하게 띄운다. 어퍼무술원 학생 7,000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 행사 시작까지는 채 1시간도 남지 않았다. 많이 아파? 일로 와봐. 일로 와나? 일로 와봐. 아 몰라. 혜란이가 심상치 않다. 무대에 서는 부담감에 그만 병이 난 것일까. 이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오늘 노래 불러. You nervous? Yeah, of course you are. You feel sick? Oh, you can do that. Serious. 라피의 말도 도움이 안 된다. What are you afraid of? 무서워지죠. You can do that. 혜란이의 말에 선생님까지 달려왔다. 又上去唱曲，我上去。
不要令我们失望，好吧？走吧。时间到了，还有距你唱歌还有30分钟，半小时。 완강한 태도에 혜란이는 눈물까지 보인다. 不唱。 Come on, you can do that. You don't want to. 别哭了，没事。 I carry you down. I carry you to the 자, stage and 이 drop you at the stage. 라피가 온갖 얘기로 달래보지만 무대 공포증에 혜란이는 요지부동이다. 穿这个衣 Oh, 服， come on, you can do that. 然后 영어 선생님과 보모들까지 나서 혜란이를 설득하기 시작한다. 他上来了。哦，他慢吧。哦，中。好。走，上去，快来。 마음을 바꿀 듯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혜란이. 세환이는 점점 더 난감해진다. 세란, 기다리고 있어. 7,000명이 다 기다리고 있어. 6,000. 왜 나를 기다리는데 나 맨 처음도 아니잖아. 让他回来。走，现在走。 일단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도망치고 싶다. 在上面。 어제 약속했잖아. 세란. 小胖。 더는 피할 수 없는 분위기. 혜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린다. 공연의 막은 어김없이 올랐다. 전교생의 근처 마을 사람들까지 와서 꽉 들어찬 객석. 일단 흥행은 성공이다. 오늘 무대는 어퍼무술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꾸몄다. 좀 어설프긴 해도 정겨운 무대. 중국 무술의 10대 명인이라는 이 무술원 창립자까지 참석했으니 큰 행사다. 사실 이날을 위해 전교생이 훈련하는 틈틈이 준비를 해왔다. 객석의 호응이 유명 가수 부럽지 않다. 드디어 혜란이 차례다. 啊，上去自然一点，放松一点，不要那么紧张，听到没有？另外，接下来上去唱时间，不要紧张，放松，知道吧？放松啊！ 여전히 표정이 무거운 혜란이. 네, 다 같이 올라가서 박수 쳐주러 이렇게. 솔로가 갑자기 그룹이 됐다. 알고 보니 혜란이가 마음을 바꾼 것도 모두가 응원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란다. 색다른 무대에 호기심을 보이는 관객들. 누구보다 자초한 선생님이 즐거워한다. 어쩌면 그렇게 나를 몰라봐주니 한참을 답답하게 바라보고만 있자 말해봐. 실수라도 하면 어쩌나 다들 뒤에서 혜란이만 살피는데 뜨거운 호응을 보내는 관객들. 어퍼 무술원에 새로운 한류 스타가 탄생했다. 혜란이도 자신감을 얻었는지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영화배우가 꿈이라는 건 괜한 소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무대 체질인 혜란이. 가수는 좋았는데 반주가 문제다. 그래도 걱정을 기우로 만든 성공적인 무대였다. 사람들의 애간장을 태웠는데 박수가 쏟아지니 좀 민망한 혜란이다. 不错啊，今天唱的不错啊，非常放松，非常放松。 Very nice. Dying. She did very good. 하고 나니까 어때? 시원해요. 속이 시원해요. 무거운 짐을 훌훌 벗어던졌으니 이제 축제를 즐길 일만 남았다. 무술원 저학년 학생들의 무대. 훈련할 때는 눈빛이 날카롭던 아이들이 오늘 밤은 또래 아이들로 돌아왔다. 초저녁에 운동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아이다. 도대체 뭘 하려나 궁금했는데 패션쇼 의상이었나 보다. 공연 직전의 긴장감을 한꺼번에 날려보내는 혜란이와 동료들. 모두에게 엔돌핀이 샘솟는 밤이다.
웃고 또 웃으며 마음을 달랜 축제의 밤이 저물고 있다. 행사 때문에 들떴던 학교 분위기가 제자리를 찾은 아침. 잠시 부드러웠던 자초한 선생님도 평소 모습으로 돌아왔다. 세환이와 혜란이를 불러내서 그동안 가르쳤던 권법 동작을 시켜본다. 호흡을 놓친 혜란이와 달리 세환이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오랜만에 적수를 만난 듯이 겨루는 남매. 지기 싫어하는 성격인 혜란이에게 세환이의 정확한 동작은 자극이 되는 것 같다. 더구나 마주서서 대결하는 형국인이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되니 기운이 빠진다. 찜통 같은 열기 속에서 운동하느라 전부 지친 표정들이다. 다들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한켠에서 무슨 일인지 세환이와 혜란이가 티격태격하고 있다. 목이 타서 음료수를 좀 달라고 한 세환이의 부탁을 혜란이가 거절한 모양이다. 사소한 말다툼이 제법 커진 것 같다. 가져가라고 말하면은 맨날 막 나한테 사달라고 그래. 나한테 사가지고 가져가라고 그래. 자기 일은 자기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맨날 꼭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 듣다 보니 단순히 물 때문에 오빠에게 화가 난 게 아니다. 근데 오빠가 도장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뜩 볼멘 소리, 할 말이 많은 모양이다. 필요할 때 챙겨주지 않아? 안 그래. 저거 누가 괴롭힌다 그러면 아무 소문도 안 써요. 화가 난 진짜 이유도 생활비로 쓸 돈을 오빠가 몰래 친구한테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혜란이의 용돈까지 바닥났기 때문이었다. 오빠가 보란 듯이 남은 음료수마저 마셔버리는 혜란이 자신을 소홀하게 대하는 오빠에게 서운한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몸도 마음도 탈진한 세환이. 혜란이도 거리만큼이나 오빠가 멀게 느껴진다. 엄마 아빠도 없는 낯선 곳에서 기댈 사람이라고는 오빠뿐인데 어쩌면 그렇게 무심한지 서운한 것이다. 세환이의 마음은 더 복잡하다. 챙긴다고 챙기는데 투정만 부리는 혜란이에게 야속한 마음마저 든다. 아빠. 기숙사에 돌아오자마자 아빠의 전화를 받은 혜란이 곧 이곳으로 오실 예정이다. 아빠 오빠랑 그런데 통화했어? 세환이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일이 한국의 아빠에게도 전해진 것 같다. 아빠는 혜란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는 모양인데 싫어. 오빠가 아직 오빠 어른도 아니라며. 그럼 나도 그렇게 해도 돼? 어? 왜 나는 그렇게 못해? 오빠는 막 아빠한테 말하지도 않고 그냥 바로 막 은행에서 돈 빼갖고 그냥 바로 빌려준 건데?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왜 이렇게 남자들은 왜 이래? 아빠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남자들 다 바보 같아. 오빠가 아빠 닮아서 그래. 능청스러운 애교로 아빠와 전화 통화를 마무리하는 혜란이. 끝나. 그래도 따져볼 것이 남았는지 전화를 끊자마자 방을 나선다. 빌려준 돈은 꽤 큰 액수. 세환이는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다. 내일 종종 왜 그냥 달라고 하진
베이징 가면 어떡해? 대신 안 돌아오면 어떡해? 안 돌아오면 그냥 아빠한테 전화하면 되지. 일단 내 말 들어봐. 싫어. 나 일주일에 200원씩 쓸 내 거야. 말 들어봐. 걔 내일 싫어. 경주 간대. 세환이가 그동안의 일을 설명하려 해도 혜란이는 막무가내다. 잘못을 한 쪽은 자신이니 입이 10개라도 세환이는 할 말이 없다. 말 잘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와. 서로 돕고 사는 거라고 배웠는데 이런 일을 겪어보니 세상을 배우게 되는 세환이다. 더위를 식혀주는 비가 내리는 날, 수업이 없는 월요일이라 자초한 선생님의 인솔하에 단체 외출에 나섰다. 그런데 좋아하는 외출을 하는 혜란이의 얼굴이 짜증으로 가득하다. 시내에 도착해서도 냉랭한 남매. 지금부터는 자유시간이다. 하지 마. 왜? 나 싫어. 나도 싫어. 오빠에게 어깃장을 놓기로 작정한 것 같다. 안 가. 야멸찬 대꾸에도 동생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세환이. 너 잊어버릴까 봐. 어찌됐든 여기서는 자신이 혜란이의 보호자, 책임감이 세환이의 화를 누르고 있다. 단체 외출의 단골 코스는 PC방이다. 게임에 열중하는 세환이 혜란이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다. 여자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남자애들은 그래도 남자 동생이 있으면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여자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뭐 톡하면 삐지고 뭐 톡하면 승질내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도 오빠와 멀찌감치 앉은 혜란이. 가끔은 오빠 말고 언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들은 단순해서 여자들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요. 오빠가 혜란이를 이해 못해? 네. 혼자라고 생각하는 혜란이. 어쩌면 혜란이의 사춘기가 찾아오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무더운 여름밤 운동장이 극장으로 변했다. TV 앞에 장사진을 친 관객들은 서너 명이 한 방을 쓰는 중국 학생들. 따로 TV가 없어서 학교에서는 일주일에 2번 영화를 틀어준다. 꽉 짜인 시간표에 따라 생활하는 아이들에게는 가장 즐거운 한때다. 그 시간 세환이는 혼자 연습실을 지키고 있다. 거칠 것 없이 날아오르는 세환이. 더할 수 없이 자유로워 보인다. 사실 세환이가 밤늦게 연습실을 찾아온 건 마음이 복잡해서다. 친구의 일도 이리거니와 요 며칠 혜란이의 투정을 감당하는 게 힘에 부쳤었다. 이렇게 힘들 때는 차라리 혼자였으면 싶을 때도 있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올 때 부모님과 약속을 했었다. 네, 처음에 제가 간다고 했을 때 진짜로 거기 혼자서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있을 수 있냐고, 네가 동생 다 챙겨야 된다고 그런 말 하셨어요. 근데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제가 그때 괜찮다고 한 말이 제가 선택한 길이죠. 이렇게 무술하는 게 제가 선택한 길이 된 거죠. 누구도 가지 않은 길에 스스로 발을 들여놓았고 뒤돌아보지 않고 묵묵히 걸어온 세환이. 그렇게 또 한 발 한 발 옮기다 보면 언젠가 마음속 정상에 이르게 되리라.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이 됐는데도 세환이가 기척이 없다. 이거 많이 아파? 몸살이 찾아온 모양이다.
오빠 밥 먹으러 안 갈래? 안 먹을래. 밥맛이 별로 없어. 진짜? 나 갈게. 혜란이 혼자 밥을 먹는 일은 좀처럼 없었다. 아무래도 세환이가 단단히 앓을 것 같다. 혼자서 먹는 밥이 맛있을 리 없다.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친 혜란이가 다시 밥을 담기 시작한다. 오빠 갖다 주려고. 반찬도 오빠가 좋아하는 걸로 고른다. 잠깐만. 나가다가 되돌아와서 계란 요리를 더 챙기는 혜란이. 또 이렇게. 잘 먹던 오빠 모습이 생각나서다. 오늘 혜란이는 오빠가 쩔쩔매도록 투정을 부리던 철없는 동생이 아니다. 맨날 장난치다가도 오빠 아프면 속상해요. 다투고 나서 서먹하게 지냈지만 막상 아픈 오빠를 보니 혜란이도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이다. 착한 동생 역할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오빠 준다면서 먹어. 세환이의 방이 가까워질수록 장난기가 더 발동하는 혜란이. 먹지 않은 척 냄새부터 쫓고 살그머니 방 안의 동정도 살핀다. 서쪽에서 해가 뜰 일이다. 못 떴어. 응? 봐봐. 아, 집에다 놓지 마. 시끄러다. 이따 먹을. 그래도 기분은 좋다. 오빠 안 먹었어? 내친김에 약까지 챙기는 혜란이. 엄마가 써준 거예요. 시시한 세환 건강한 세환 혜란이가 되어서 훌륭한 사람 되길 바란다. 엄마가. 엄마는 비상약마다 어떤 증상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꼼꼼하게 적어보냈다. 어린 남매가 아플까 노심초사한 엄마의 마음이다. 오빠. 밥맛이 없다더니 어느새 세환이는 밥을 반이나 비웠다. 혜란이의 봉사는 물을 떠주는 데까지다. 언제 오빠를 걱정했느냐는 듯 쿨하게 나가버린다. 너가 올라.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고 진짜 마음은 이렇게 잘 표현하지를 못해요. 혜란이가. 투정 많고 응성만 부리던 혜란이가 오늘은 아픈 오빠에게 든든한 의지가 된다. 다음 날 오전 수업을 끝내기 전 자초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2달 동안 함께 운동했던 라피와 도미니카 부부가 떠나게 됐다는 것이다. 외국인 반에는 단기 수련자가 많아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일상이지만 라피 부부는 좀 특별하다. 맏형처럼 모두를 챙겨왔기 때문이다. 세환이도 마찬가지다. Go to my sister and me. You go back to home. I must miss you. You also miss me? Yes, of course. Seriously, I'm gonna miss you all because we had a really good time here. 세환이와 혜란이에게는 각별했던 부부였다. 한동안 마음이 허전할 것 같다. 그날 오후 혜란이를 바쁘게 만든 건 깜짝 시장이다. 떠나는 라피 부부가 살림살이를 내놓았다. 그릇과 수건 같은 실용적인 살림살이를 챙긴 혜란이.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아서 둘러보고 또 둘러본다. 소피아의 취향은 좀 다른 것 같다. Where is it? Here. 짐을 꾸리느라 어수선한 라피 부부의 방을 탐색하는 혜란이.
가방을 싸는 라피를 살피다가 망설이며 운을 뗀다. Oh yeah, do you need any CD? CD? Yeah. That. No. No? But thank you very much. 도미니카는 작별 선물을 하겠다는 줄 알고 감동하는데 No, no. The put CD inside. Oh, we That have... bag. Yeah, we have. Can I have it? No. we bought it yesterday because we need it. Yeah. Okay. 번지수를 영 잘못 짚었다. Bye. Bye. 그래도 한 살림 챙겼다. 그동안 필요하긴 했지만 돈 주고 사기는 아까웠던 물건들이다. 살 필요도 없죠. 그렇게 돈을 낭비할 수는 없죠. 선물하게 낭비할 수 없죠. 계란이가 물건을 얻은 건 처음이 아니다. 방 한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신발이 전부 그렇게 얻은 것. 그러고 보면 혜란이는 똑소리 나는 살림꾼이 될 듯 싶다. 2시간 후 라피 부부가 작별 인사를 하러 혜란이의 방을 노크하고 있다. 그 사이 혜란이는 잠이 들었었나 보다. You have to go to school. Bye. Oh, everybody's tired. Hey, okay. Bye. Nice time. So tired. Bye. 막 잠에서 깬 바람에 작별 인사가 너무 싱겁게 Don't forget 끝났다. school. bye bye.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법. 그래도 두 사람이 떠난 빈자리는 쉽사리 채워질 것 같지 않다. 변함없는 일상이다. 달라진 게 있다면 자투한 선생님의 수업. 점점 어려운 동작으로 옮겨가고 있다. 세환이는 선생님의 말씀을 몸에 새겨본다.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자 할 수 있을까 하는 표정들이다. 가을에 정주에서 열리는 세계 무술 대회를 앞두고 수업 내용이나 훈련의 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날렵한 세환이마저 오늘은 힘들어 보인다. 남매가 향수병이라도 걸린 것일까. 손꼽아 기다렸던 부모님이 오시는 날. 곧 엄마 아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나 엄마 아빠 만나면 거자들 다 할 거지. 망설임이 없는 혜란이. 뭐 할 건데? 이거 저거 다. 세환이에게는 파란을 예고하는 대답이다. 맞대응을 해보고 싶지만 세환이에겐 내세울 게 없다. 학교 있다 그러네. 할 거 많지. 엄마가 별것도 안 했다. 전화해서 아빠는 북경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오신다고 했다. 비행기는 이미 도착했는데 엄마 아빠는 보이지 않는다. 사람들 틈에서 엄마 아빠를 찾느라 눈이 더 빨라지는 혜란이. 세환이가 먼저 찾은 것 같다. 저기 있잖아 저기. 나 어차피 좀 다 지나가면 돼 있어. 그립고 반가운 얼굴, 엄마. 자석에 끌리듯 다가가는 남매. 반년 만의 가족 상봉이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었어? 저것도 하고? 무술도 많이 하고? 응? 엄마 보고 싶었어? 많이. 많이? 아니. 이렇게 나란히 걷는 게 얼마만인가. 걷는 내내 모녀는 손을 꼭 잡고 있다. 정주 공항에서 학교까지는 1시간 거리. 그래도 많이 컸네. 살이 많이 쪘더니 많이 크고. 못 본 사이 아이들이 어떻게 지냈나 하는 걱정에 엄마의 탐색은 끝이 없다. 손톱집같이 이게 뭐야? 아 귀찮아. 아빠 깎아준댔어 엄마. 그래서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렸어. 손톱을 안 깎고? 어. 손톱을 얘가
아빠 엄마의 손길에 목말랐을 아이들. 그래서 엄마는 손을 놓지 못한다. 요즘 운동하기 싫어. 너무 귀찮아. 힘들어. 어떤 것만 안 귀찮나? 뭐 아빠 일하는 건 뭐 어떤 거? 아빠 한 새벽 4시에 일어나봐. 내일부터 한번. 내일부터 한 4시 일어나서 또 자잖아, 니네. 과묵한 세환이가 갑자기 말수가 많아졌다. 마음 놓고 투정을 부려도 좋은 아빠가 오셨기 때문일 것이다. 안 그랬냐? 처음부터 그랬던 건데. 엄마 아빠는 며칠 동안 아이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보낼 작정을 하고 왔다. 그런데 가방은 꼭 이민 온 사람들 같다. 아빠 이게 더 무겁다. 며칠 동안 네 식구의 베이스 캠프는 혜란이 방에 차리기로 했다. 하나님만 그래 깨끗하게 정리해놨네? 이 방에다 다 해? 우선? 내가. 짐을 풀자마자 혜란이는 책부터 펼쳐든다. 중국에서 보니 한글도 반갑다.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가방부터 펼쳐놓는 엄마 아빠. 한국에서 공수해온 비상식량이 가방 한가득이다. 이거는 니네 못해 먹으니까. 더운 곳이라 웬만한 음식은 금방 상해버리기 때문에 아쉬운 대로 라면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또 라면 사다 줬다고 니네 밥 안 먹고 그러면 안 돼? 알았지? 그래. 귀찮을 때는. 안 돼, 이거 이제 그러니까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그때 먹으라고. 맨날 먹고 싶은데. 한국 돌아서서 또 청소를 시작한 엄마. 그래? 멋있어. 엄청 빨리 크네. 아이고, 2년 만에 한 20mm 컸나 봐. 발만. 다 정리하고 보니 혜란이 발에 맞는 신발은 5켤레뿐이었다. 아이들 생활에 엄마는 걱정이 많았다. 저녁에 잘 때 생각하면 그것들이 잘하고 있을까 어떻게 돼지우리처럼 뻔하죠 뭐 지들이. 근데 있는 것만이라도 떨어져서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기특해요. 이거 올 때마다 조금씩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 헤쳐나가는 게 영특하고 마음 환경으로 좀 풋풋해요. 지들끼리 서로 막 의지해가면서 아웅다웅 싸우면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서로 이제 챙기는 거야, 막 서로. 나쁜 짓 못하게 챙기면서 잃으면서 싸우는 거야,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둘이 있으니까 그런 점은 또 좋아요. 오랜만에 나란히 누워서 얘기꽃을 피우는 모녀. 혜란이는 오빠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풀어놓는다. 그것도 오빠가 한국 나이로 15살인데 그게 엄마 아빠가 여기 보내줬다고 여기 돈 넣어줬다고 그렇게 막 꺼내서 쓰는 게 어딨어. 혼냈다니까. 혼냈으니까 이제 오빠한테 이제 그만 얘기해. 엄마가 오빠 혼내주고 갈게. 그런 건 하지 말라고 할 테니까. 그것도 알지. 오빠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놓는 혜란이가 안쓰럽고 애틋한 엄마.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느라 엄마의 얘기가 길어진다. 이게 더 가볍지. 그 시간 아빠와 세환이는 사나이들끼리의 대화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다. 역시 무술 얘기다. 부러질까봐 천천히 하면 무술이 되냐, 그게 운동이 되냐? 그래도 자기 실력을 발휘해야지. 칼이 부러지더라도. 귀찮아. 사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칼 사는 거 이런 거 그냥 사는 거 같지만 아니야. 한 30분을 걸러야 돼. 자기 손에 딱 줬을 때 편안한 느낌이 드네. 편안하고 이게 딱 제법 자기 무인답게 칼 고르는 법을 자기 설명하는 힘을 딱 세환이 2년차 소림제자의 경험이다. 이게 이번에 또 메달이? 1등하고 2등. 그리고 상장. 상 얘기가 나오자 세환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이게 칼한 거고, 이게 체인한 거고. 칼 이번에 별로 안 배웠는데 나가서 안 받았어. 다음엔 칼도 1등 하겠네. 그러겠지. 조금 해서 2등 있으면. 아들의 지난 시간이 얼마나 뜨거웠을지 짐작하는 아빠.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세환이의 고충에도 귀를 기울여준다. 그냥 노래딱 갔는데 괜히 나한테 손질 내고 화풀이 나한테 다 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네가 잘 받아당겨줘. 거기서 막 같이 성질내고 그러지 말고. 지금 어리니까 어리고 엄마 아빠 일찍 떠나와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그건 네가 잘 받아줘야지. 그리고 싸우고 울고 아빠 엄마한테 전화할 때는 아빠 엄마는 얼마나 힘든지 알지? 진짜 막 가슴이 웅기하지. 알았지?
그런데 힘들었지만 아빠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다. 아빠는 우리 혜란이 정말 혜란이를 세안한테 믿고 맡기고 있단 말이야. 항상 그랬듯이 네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거 다 안단 말이야. 그렇지만 야단칠 때 왜 너만 야단치냐 그러지. 근데 혜란이를 야단치면 어린 마음에 있기가 힘들어진단 말이야. 너를 믿으니까 남자이고 또 그러니까 아빠가 너한테 야단을 치고 자꾸 그러는 거야. 험한 세상을 헤쳐가야 할 같은 남자로서 아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아빠. 그러면서도 어린 아들에게 벅찬 짐을 지운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다. 부모들도 그렇잖아요. 그 막 어디 다니면 자식들 단둘이하고 뭐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듯이 여기서는 세환이가 그걸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신에. 그러니까 세환이한테 항상 미안해요. 미안하고 그런데 동생 어린 거 딸려 보내가지고.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아빠는 따뜻한 품으로 대신한다.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부자. 아빠 품에 안겨 세환이는 오랜만에 넉넉하고 편안한 밤을 맞는다. 여름이 절정을 향해 갈수록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도 빨라지고 있다. 또 한번 문질러. 목도 닦아 좀. 내 이거 다 버리고 한 번 더 이거. 등교 준비를 시키는 사이 엄마 목소리가 뾰족해졌다. 혜란이가 세수하는 게 어설프기 짝이 없는 것이다. 야! 일로 와. 이거 야! 너 맨날 이렇게 세수해? 그렇지. 한 번씩 이렇게 해보란 말이야. 왜 끈적끈적하단 말이야. 그동안 고양이 세수만 하면서 잘 지내온 혜란이가 오늘은 제대로 걸렸다. 알았어, 오빠. 왜 피는 거야? 아이씨. 25분이잖아. 빨리 가 빨리. 늦었다. 하지마. 네가 오빠 거짓말이지. 25분. 맞아. 그럼 빨리 가자. 엄마 왜 이렇게 늦었는데? 엄마 손에 머리를 맡겨놓고 투덜대는 혜란이. 모든 걸 혼자 하면서 자기만의 방식이 생긴 딸이 엄마는 대견하면서도 서운하다. 엄마 아빠가 등굣길까지 배웅해주니 남매에게는 부러울 것 없는 아침이다. 열심히 해. 아이들이 수업에 들어간 사이 엄마 아빠가 또 혜란이 옷을 정리하고 있다. 그런 거 입어도 되는데 안 꺼내면. 그러니까 안에 있으니까 못 찾으니까 뭐든. 맨날 입는 것만 빨아놓은 것만 그대로 또 입고 또 입고 또 입고. 귀찮아가지고 꺼내질 않으니까.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었는지 새 것인데도 작아진 옷이 많다. 이거 아빠가 만들어준 건데. 이거 이제 올 때 겨울에 올 때 이거 아빠가 몇 개 만들어줬거든. 근데 하나도 못 입겠네. 뭐 작아갖고. 의류 수출 일을 하는 아빠는 옷을 직접 만들어 입힐 정도로 아이들에게 각별하다. 끝없이 경쟁할 아이들이 안쓰러워 남다른 길을 권한 사람도 아빠였다. 왜 그래? 안 났어? 몰라 배 아파. 너 뭐 먹었는데? 어제 이상해. 너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먹지 마. 뭘도 끓인 거 차 먹고 막 차 같은 거. 배탈이 난 먹지 모양이다. 마. 이리 줘봐. 아빠 배 좀 문질러줄게. 이리 와봐. 이렇게 해봐. 따뜻하게 문질러주면 이거 저 금방 장이 풀린다니까. 저기 아빠에겐 할머니 손이 쥐교약이었나 보다. 너 모르냐 옛날에 엄마 이거 할머니랑 아빠 배 문질러지는 거? 그래. 똑같은 거 이렇게 누워봐. 엎드려봐. 들어간단 엎드려봐. 말이야. 딱 엎드려봐. 아빠가 커다랗고 따뜻한 손으로 세환이의 배를 쓸어준다. 할머니 손이 약손이라는 한국인의 처방이 중국에서도 유용하다. 토할 것 같아? 아 불러. 원래 다 혜란이도 배 아프다 그러고 밤에 갑자기 그러면 그래, 이게 그걸 그렇게 눌러줘. 물러주고 여기를 자꾸 이렇게 눌러줘. 아파. 아프다는 아이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당장 달려오고 싶었던 엄마 아빠다. 그래서 곁에 있는 며칠이라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체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설사해? 아빠의 약손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엄마가 또 빨래를 시작했다. 마음은 바쁜데 수도가 속을 썩인다.
반년 만에 아이들 살림을 챙기다 보니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이 무술 수업을 받고 있는 체육실을 찾아왔다. 엄마는 아픈 채로 수업에 들어간 세환이부터 찾는다.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봄이 아직도 아픈 모양이다. 아 참네. 그새 식은땀까지 흘리고 있다. 혜란이의 권법 순서다. 어느 때보다 진지한 혜란이 엄마 아빠 때문이리라. 걱정만 키웠던 엄마는 혜란이가 대견하다. 시원한 물 맨날 못 먹어? 어? 우리 혜란이는 방역도 많이 있어졌네? 하는 게? 어? 잘하는데 이제? 어? 아 엄마 아빠가 안 봐서 맨날 혜란이가 잘할까 끼만 부리고 막 놀 줄 알았는데 안 돼. 혼자 잘해. 엄마를 안심시켜드린 것 같아 혜란이도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눈치다. 엄마 아빠 오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아픈 기색인데도 세환이가 앞으로 나선다. 선생님 앞에 서자 표정도 자세도 돌변하는 세환이 동작 하나하나에 더 힘을 기울인다. 부모님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다. 힘 넘치네. 잘했어? 잘하는데? 엄마 아빠가 힘이 팍팍 느껴지네. 이렇게 열심히 잘하는 거 엄마 몰랐네? 공부하는 것처럼 잘하네? 어? 맨날 노는 줄 알았어. 맨날 노는 줄 알았다고? 그 엄마 맨날 노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하네 열심히. 엄마는 그러니까 아주 기특해 죽겠네. 어? 세환이가 체인을 꺼내든다. 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실력을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서다. 엄마 아빠 와 있으니까 뭔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지가 아프니까 속상한가 봐. 그러니까 억지로 참고 하는 거야 지금. 아파도 지금. 부모님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자신의 발전을 확인하는 때라는 걸 세환이는 안다. 엄마 와서 긴장한 것 같은데? 나가 떨어졌지만 기분만큼은 최고다. 너무 무거워 저게. 체육실을 나온 아빠는 운동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 환경이 한국과 판이한 이곳에 남매를 보낸 것은 고심 끝에 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가끔씩 아이들의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부모들은 제일 큰 걱정이에요. 애들을 이렇게 보내서 한국 교육을 다 포기한 상태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미지수인 답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굉장히 아직까지도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또 자기네들이 하는 거하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거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더 걱정스럽고 그렇지만 근데 올 때마다 뭐 조금씩은 그런 부담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넓은 길 대신 흔적도 희미한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은 분명 모험이요. 아직 그 끝을 알 수 없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세환이와 혜란이가 잘해주고 있기에 아빠의 모험은 조금씩 도전으로 바뀌고 있다. 운동장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무술 수업을 받고 있다. 서너 살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거쳐 소림권법의 대가로 다듬어지는 아이들이다. 외국인의 5분의 1 수준인 이들의 1년 학비는 우리 돈으로 많게는 100만 원에서 적게는 50만 원.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사설 무술학교에 다니는 상황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중국에서는 성공의 다른 방편이다. 아이들의 목표는 선생님처럼 되는 것. 이소룡 같은 쿵푸 스타를 꿈꾸기도 한다. 그 시간 엄마는 기숙사에서 보모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다. 엄마 아빠가 없을 때 어떻게 지내는지 세환이와 혜란이의 일상을 더듬고 있는 것이다. 이거 혜란이가 쓴 거야? 이거는? 这是美国那小孩写的。 내가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걸 나도 왠지 몰라 크 히히해서 난데. 벽에 무심히 남긴 낙서조차 애틋한 엄마는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궁금하다. 혜란이 어때? 혜란이가 잘 해요. 아침에도 잘 일찍 일어났고 잘해? 好，我可以帮他。好，行，没事儿。不过他教育孩子很好，他孩子可懂事儿，不像别的老外就一样，他们孩子可懂事儿。就买东西，我们给他们就是老师你吃不吃都很有礼貌，不像别的老外就是很凶巴巴的，他们都很好，很懂事儿。你放心，这没事儿。他如果有什么哈，他会过来找我们，没事儿，请他放心吧，没事的。 혜란이 같은 경우는 여자애니까 내가 항상 걱정은 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내가 보니까 이 성장기가 되다 보니까 항상 그게 걱정인 거야 막. 어? 여자애 보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몸에도 이상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막 그게 항상 걱정이 되니까 부탁을 하고 싶어요. 혹시 혜란이한테 그런 현상이 오면 좀 엄마처럼 이렇게 다독여 주면서 지금 맨 처음에 성장기 올 때 좀 겁나 하잖아. 어? 그런 것 좀 부탁하고 싶어요 내가. 오침 시간, 무술 수업에서 돌아온 세환이는 완전히 골아떨어졌다. 그런데 혜란이가 엄마 아빠에게 뭔가를 조르고 있다. 말을 해 말을. 아빠 떡볶이 해줘. 근데 엄마 없을 때 배고프다 어떻게? 그냥 빨리 해. 이리 와. 야 그럼 갖고 와 그러면 떡볶이 장 어쨌어? 갖고 와. 갖고 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동작 들어가는 혜란이. 상할까봐 인스턴트 음식만 갖고 온 엄마는 아쉬움에 떡볶이 재료를 챙겨왔다. 한국에서 애들이 혜란이가 잘 먹어갖고 뭐 다른 거는 해줄 수는 없고 이건 좀 간단하니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갖고 와서 이제 애들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그냥 그래도 엄마 그리움을 달래라고 한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번만 해주려고 갖고 왔어요. 아빠와 혜란이가 사이좋게 떡을 씻고 있다. 아빠랑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하고 있는 거 꿈만 같지? 네. 오래 있으면 좋겠어? 응, 어디 있으면 좋겠어. 보러가 돈 벌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생활을 하지. 마음처럼 장단도 잘 맞는 부녀다. 보지 마. 그러면 그러잖아. 손으로 그러니까 손으로. 양념이 제대로 끓었다. 오늘 떡볶이는 엄마와 혜란이의 합작품. 안 난다. 매콤달콤한 떡볶이 냄새가 세환이의 잠을 깨웠나 보다. 맛있는 냄새. 국물이 너무 많아. 국물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그러기엔 떡볶이의 유혹이 너무 강하다. 이거 써? 응? 종이컵에다 딱 먹으면 돼. 드디어 엄마표 떡볶이가 완성됐다. 그러면 여기다 그냥 먹어. 아침부터 세환이를 괴롭힌 배탈이 떡볶이 앞에서 어디로 달아났나 보다. 언제 아팠느냐는 듯 식욕이 넘친다. 괜찮아? 그만요. 어때? 자고 일어나서 그만 줘. 세환이는? 네. 뭐 다른 사람이 만들어준 건 몰라도요. 엄마가 많이 먹으니까 뭐. 엄마가 해주는 거라면 뭐라도 삼킬 것 같은 아이들. 아빠는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다. 겨울에 먹는 거잖아 떡볶이는. 그때는 엄마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또 있을까. 오늘 네 식구에게는 떡볶이 한 냄비가 어떤 사내진미보다 풍성한 만찬이다. 금지가 싫어. 야 그만 먹지. 싫어. 세환이 수업 안 늦었어? 늦어도 필요 없다. 매운맛의 유혹에 수업을 빼먹을까 걱정인데 자꾸 좀만 더 먹어, 조금만. 그만 먹으라고. 아니, 엄마는 한 개만. 징그러 그러지?
마지막이라는 아쉬움에 혜란이의 젓가락이 집요하다. 떡볶이의 맛을 끝까지 음미하고서야 겨우 일어나는 혜란이. 이런 모습을 볼 때면 아이들 곁에 있고 싶은 게 엄마의 심정이다. 엄마 여기서 살까 같이? 아니? 왜? 싫어. 왜? 아빠랑 같이 있어야 돼. 왜? 아빠가 다른 여자 할까봐? 응. 응? 응. 이래서 딸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 보다. 지혜라, 그렇게 걱정되냐 아빠가? 지각하지 않으려면 또 뛰게 생겼다. 잠시라도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엄마 아빠가 있는 동안 지각 사태는 계속될 것 같다. 그날 오후 장을 보러 나왔던 엄마 아빠가 개울가에서 땀을 식히고 있다. 아직 때 못지않은 이 도시는 두 사람의 어릴 적 추억을 떠올려주어 정겹지만 아이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아리다. 지금도 아이들을 떼어놓고 돌아설 때면 마음이 흔들리는 엄마. 내내 씩씩하던 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보인다. 내가 자식을 얼마나 이렇게 진짜 떨어뜨려 나가고 이게 진짜 잘한 짓인가 못한 짓. 엄마는 지난 2년 동안 마음이 흔들릴까 봐 꼭꼭 눌러두었던 가슴속 말을 토해놓는다. 우리가 이런 게 잘한 짓인가 못한 짓인가 수도 없이 생각을 하고 진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이 아프다고 전화 왔을 때는 진짜 우리가 혜연 엄마랑 많이 울기도 했어요.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당장 가서 애들 얻어맞을 수도 없고 여기 있으면 병원이라도 가고 하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많이 나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럽고 그러냐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 엄마 아빠 떨어져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자기네들 아직 어려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런 말은 안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기네들이 어떤 생각을 하려는 게 커서. 근데 자기들이 커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원망이나 아니면 엄마 고맙다 아빠 고맙다 이 소리가 틀려질 수는 있겠죠. 근데 뭐 그거는 부모로서 감수를 해야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하니까.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방법은 저마다 다를지 모른다. 그러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한결같을 것이다. 그 마음으로 무술 유학을 선택한 두 사람. 먼 훗날을 알 수는 없다. 지금은 그저 자신들의 선택이 옳은 것이기를 바랄 뿐이다. 맞아. 주말 오후 가족들은 학교 앞에 있는 호텔로 옮기기로 했다. 남은 며칠을 오붓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에서다. 호텔에 들어서자 중국어가 제일 유창한 혜란이가 앞장을 선다. 那个证件需要登记一下，身份证或者驾照都可以。护照护照，护照要吗？ 여권 哪个国家的？韩国。哦，那边是多少钱460。我们不是如果从俄坡来的话，不是再便宜一点吗？ 이럴 땐 남매가 보호자 같다. 这样啊？那要那边。啊，就是2张。 그냥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걸 실제적으로 성적보다도 이렇게 지들이 있으면서 이렇게까지 하는 게 난 진짜 중국말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얘들이 이렇게 보면 진짜 뿌듯하고 너무너무 이뻐요. 그냥. 밤에 안 껐으면 좋겠어 에어컨. 방에 들어오자마자 활기를 뻗는 아이들 주말 계획에 들떠 있다. 잡아왔을 때 막 밤에 에어컨 꺼가지고.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은 일찌감치 소림사를 찾았다. 지금은 소림권법의 본산으로 유명하지만 소림사는 원래 불교 선종의 성지로 지금도 1500년 된 고찰의 위엄을 지니고 있다. 법당 앞에 이른 아빠는 경내를 둘러보기에 앞서 부처님 앞에 향부터 올린다. 며칠 있으면 또 아이들만 남겨두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아빠로서는 무심히 지나칠 수 없는 장소인 것이다. 나란히 합장하고 소원을 빌어보는 가족들. 누구에게나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 이 먼 곳까지 온 혜란이도 예외는 아닐 텐데. 저요? 안 가르쳐줄래요. 왜? 가르쳐주면은 그게 안 된대요. 난처한 지 외면하는 혜란이. 정말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나 보다. 그 간절함이 혜란이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다.
소림사의 천하절기를 지나칠 수 없다. 세환이도 들어본 적이 있다. 연마하면 몸이 제비처럼 유연하고 강철처럼 굳세진다는 동작마다 고유의 이름이 있다. 지켜보는 세환이의 눈빛이 진지하다. 공연을 선보이는 한 명 한 명이 최고의 기량을 갖춘 소림 제자들. 지금은 무대로 올라와 있지만 한때 천하를 구했던 소림무예의 정수다. 세환이에게는 또 다른 자극이 된 것 같다. 아니야, 서로 그냥 했어. 그럼 언제쯤 저 정도 될 것 같아? 한 2, 3년 뒤에 다시 와봐. 그럼 될 것 같아? 응. 네, 알았어. 그 약속 꼭 지키고. 지란이는? 몰라? 모르면 어떡해. 아빠 엄마에 금방 약속해놓고. 혜란이는 부모님이 간직할 사진의 배경으로 옛날 수도승들이 무술을 연마할 때 딛고 다녔다는 기둥을 골랐다. 언젠가는 사진 속이 아닌 현실에서 가볍게 뛰어오르는 게 남매의 꿈이다. 바람도 공기도 시원하다. 소원하던 케이블카를 탄 혜란이와 세환이. 세상이 발 아래 펼쳐졌다. 떨어져 지낸 2년 동안 이런 나들이는 꿈도 꾸지 못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에 네 식구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밤의 광장에 난데없이 춤바람이 불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흥겨운 리듬에 몸을 실은 한켠에 엄마와 혜란이도 섞여들었다. 지나가다가 축제인 줄 알고 끼었는데 분위기를 보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알고 보니 여름밤에 즐기는 여가 활동이란다. 우리로 치면 동네 체조 같은 것. 하긴 춤추는 사람들 표정이 너무 진지하다. 그래도 흥겨운 밤이다. 중국에서의 마지막 밤. 아빠가 혜란이의 손톱을 깎아준다. 이 순간을 기다리며 혜란이는 한동안 손톱을 깎지 않았다. 손톱 너무 기르면은 운동할 때 이게 탁 그러니까 항상 깨끗이 깎고 다녀요. 그리고 여기 안에 아빠는 세환이의 발톱도 잘라준다. 한동안 못 볼 아이들에게 아빠의 손길을 전하려는 것이다. 그래도 보고 싶어도 참. 내일이면 헤어진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을 보이는 혜란이. 또 울지 마. 엄마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 왜? 왜 미안한데? 엄마 아빠가 제일 잘해주지를 못하고 맨날 오빠랑 싸우고 괜찮아. 괜찮아. 니네 잘해줬어. 엄마 아빠 왔을 때. 어? 잘해줬으니까 울지 마. 네가 못해준 게 뭐 있어. 괜찮아. 어렸을 때 나 싸우고 사는 거야. 오빠하고 엄마 혜란이하고 얼마나 친하게. 차라리 따라가겠다고 떼를 쓰면 좋으련만 오히려 부모를 걱정하는 어린 딸이 엄마는 더 속이 상한다. 늘 티격태격하는 세환이도 동생이 이런 생각을 하는 줄은 몰랐었다. 우리 애기들 잘하고 있어. 우리 혜란이 너무 듬직하게 잘하고 있어. 그런 마음 갖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 아빠 엄마는. 알았지? 어? 아무리 달래도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혜란이. 엄마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만큼 깊었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하지 마. 알았지? 아직 어려. 아유, 너 해준 게 없어. 엄마 아빠 오면 다 통역해주지. 음식 시켜주지. 아, 재라. 괜찮아. 원래 다른 애들도 다 싸우면서 이렇게 큰 거니까.
아직은 엄마 아빠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 딸. 떼어놓고 돌아설 생각을 하니 아빠는 혜란이를 마주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올 때마다 그래. 우리가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보면 애들이 선이 어떻게 피해자죠 요즘에. 요즘 시대가 그렇고 교육 체계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거기에 못 맞추다 보니까 자기들이 나이 먹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려고 우리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리고 또 여자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올 적마다 너무 가슴 아프고 또 가기 전날 항상 이러다 보니까 가는 날이 두렵고 가서도 그렇고. 중국행을 결정할 때 각오한 일이었지만 이별만은 도무지 익숙해지질 않는다. 부모님이 떠나는 날, 엄마가 마지막 당부를 한다.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첫째가 건강이니까 건강만 하고 열심히 노력만 하고 그래. 그냥 너무 부담 가지고 꼭 1등 해야 되겠다는 막 이런 마음은 그냥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열심히만 하고 안 아픈 게 최고. 엄마는 너희들한테 바라는 거니까 아프지만 말고. 소환이가 또 엄마 아빠 올 때까지는 혜란이 부모 노릇해줘야 돼. 자기 조금이라도 더 아빠의 체온을 느끼게 하려고 떠나는 순간까지 아이들을 보듬는 아빠. 구경 갔을 때 전화 때려. 이제는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출국 수속을 기다리면서도 엄마 아빠의 신경은 온통 아이들에게 쏠려 있다. 담담하게 배웅하는 혜란이와 세환이. 잘 우는 혜란이도 오늘은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 엄마가 올까봐. 엄마 아빠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돌아서는 남매. 부모님이 곁에 계시는 며칠 동안 아들의 역할만으로 홀가분했던 세환이는 아쉬움에 자꾸만 뒤를 돌아본다. 기숙사로 돌아가는 내내 세환이와 혜란이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엄마 아빠와 보낸 시간이 즐거웠던 만큼 허전함도 큰 것이리라. 그날 오후 공항에서 돌아온 혜란이가 빈 벽을 사진으로 채우고 있다. 젊었을 적 엄마 아빠의 사진이다. 사진으로라도 허전함을 달래보려는 혜란이. 그런데 어떻게 해도 기분이 나아지질 않는 것 같다. 울지 않으려고 애쓰는데도 자꾸만 눈물이 솟구친다.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혜란이. 엄마 아빠를 떠나보낸 서러움이 오래도록 혜란이를 붙들고 있다. 밖에서 눈치만 보던 세환이가 들어온다. 열어. 열어. 울지 마. 세란, 울지 마. 달랜다는 게 역효과만 났다. 울지 마. 엄마 아빠한테 약속했잖아. 울지 않겠다고. 응? 아무래도 말로는 안 될 것 같다. 엄마 봐라. 아껴둔 카드를 꺼내는 세환이. 어?
라면 끓여줄게 오빠가. 짜파게티 끓여줄게. 진짜? 오지 오빠가 마. 설거지 씻을 거야? 해줘. 자장라면이라는 말에 금방 넘어오는 혜란이. 알았어. 비장의 카드까지는 필요 없었던 것 빨리 같다. 어떻게 끓여 일단. 그래도 사나이 약속이니 지켜야 한다. 우리 끓여야지. 한 번 말고 두 번. 곱빼기로 주문하는 혜란이 울고 나니 식욕도 솟구치는 모양이다. 한 여기 한 2년 있어서 엄마 아빠 가져도 아무렇지 않은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그때마다 라면으로 혜란이를 달랜 세환이다. 자장라면 곱빼기에 김치까지 세환이와 혜란이에게는 최고의 만찬이다. 야 재란. 한국 가고 싶어? 조금. 오빠 네 없으면 심심할 것 같은데? 내가 가면 오빠가 해결할지 고민되는. 울지 마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 여기. 언제 울었느냐는 듯 먹는데 열중하는 혜란이. 음식이 때로는 마음의 허기까지도 달래준다. 며칠 후 학원 창립자가 외국인 반을 방문했다. 南方想断手，他用的是这个断的护的同学队长。北方呢想长手，少林呢就是采取了众家之长。我这个手啊不长又不短不长样，它出手。 조림 무술에 정통한 량익환 선생님은 직접 소림사에서 수련한 중국 무술의 10대 명인. 먼 발치에서만 보았던 그가 세환인의 체육실을 찾아온 것이다. 올해 70에 접어든 노인인데도 오랜 수련으로 몸놀림은 젊은이보다 가볍다. 还有个浑厚劲儿，你们脚法上讲，发这个声，发声如嘶吼，好像是这个狮子的吼声，这个声音。 직접 시범을 보이는 량익환 선생님. 무술의 달인다운 위엄과 절도에 다들 숨을 죽인다. 량익환 선생님이 한 사람씩 봐주기로 했다. 제일 먼저 혜란이가 호명받았다. 연습 중인 체인을 들고 나오는 혜란이. 명인 앞이라 긴장한 혜란이. 절도 있는 동작은 세환이가 보기에도 많이 늘었다. 평소 잘 안 되던 동작까지 하고 마무리를 했는데 哎，对，往看，哎，人动起来，这精神升维。 혜란이가 지적받은 대로 다시 해보는데 手松散一点，手是拉开，拉开，哎对，拉开，松散一点，对，松散，好，快切掉。 선생님은 몇 가지 조언을 더했다. 힘은 있는데 힘을 좀만 더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얼굴이 그렇게 환한 것 같지가 않다고. 세환이에게도 기회가 왔다. 정주 무술대회에 출전할 세환이는 칼 실력을 평가받고 싶었나 보다. 혜란이도 궁금한 대목이다. 무슨 말이 나올지 귀를 세우는 혜란이. 单刀啊，看手，这个手的处理，这个手的处理，只要单刀看这个手的，拿刀的手好处理，对，这手看刀，哎，对，眼随手转，哎，对，哎，对。 칼을
칼은 완벽하다고 자부했는데 허점이 있었다. 이렇게 한 1kg만 가리키면 실력이 늘어날 것 같아요, 금방. 짧은 시간에도 각자의 취약점을 정확히 짚어준 량익환 선생님. 그의 모습에서 무술의 명인다운 무게가 느껴진다. 량익환 선생님의 지도를 받은 그날 이후 세환이는 훈련에 더욱 몰입하고 있다. 정주 무술대회가 다가오고 있는 까닭이다. 막연히 입상하고 싶다는 기대를 구체적인 목표로 바꾸었으니 연습할 일만 남은 것이다. 혜란이는 혜란이대로 체인 종목에서 입상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수업 준비를 하는 자추한 선생님. 매트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은 새로운 동작을 가르칠 모양이다. 결코 만만하지 않은 동작. 위험하기도 해서 보조교사 대신 자추한 선생님이 직접 나섰다. 세환이 차례다. 외국인 반의 실력자답게 세환이는 혼자 거뜬히 해냈다. 목이 터져라 파이팅을 외치는 혜란이 몇 번째 실패하는 멀튼을 응원하는 것인데 그 보람도 없이 또 나가떨어지는 멀튼. 혜란이도 될 듯 될 듯 하면서 번번이 착지에 실패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돌진하는 혜란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공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게 무술이다. 연습 외에 다른 방도가 없는 것이다. 동생의 지치지 않는 도전에 세환이도 응원을 보낸다. 마침내 혜란이가 성공했다. 네. 아주 좋아요. 아빠가 말하는 거는 낚시를 통해서 배우는 기다림이래요. 낚시는 무조건 이렇게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던져놓고 기다리고 고기 업을 때까지. 낚시는 그러니까 인생이랑 비슷한 거죠. 네, 저희가 사는 것도 천천히 있다가 뭐 어떤 게 뭐가 있으면 딱 그 대회 나가서 1등을 딱 하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렇게 기다리는 것처럼 운동을 이렇게 조금씩 쌓아서. 소림 무술에 전부를 걸고 중국 대륙을 밟은 세환이와 혜란이. 그들의 수행기는 더움도 애누리도 없이 오직 땀으로만 쓰여지고 있다. 그 수행기가 어떻게 끝을 맺을지 지금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오누이의 하루하루가 행복한 것은 스스로 선택한 꿈이 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며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아 기다려라. 지신의 남매가 나가신다.